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GMP의 디발 레이저 포인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목이 보면 듀얼 레이저 데스티네이터 앤 일루미네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현재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검정색 블랙하고요. 블랙 모델하고 그 다음에 샌드 모델이라 해서 밝은 탄색 계열의 그런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은 특성은 똑같고요.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본 구성이 이 제품에서 이제 가장 그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입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은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만듦새입니다. 만듦새. 만듦새라고 그러는데 한국말인지 모르겠어요. 보통의 그 레이저 포인터, 즉 AM팩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많이 장난감틱스럽고요. 느낌을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이게 좀 가볍다. 장난감이구나. 그러니까 에어소프트용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볍죠. 많이 가벼워요. 얘 무게를 한번 재보면 131g입니다. 배터리 제외 상태고요. 배터리가 들어가면 한 15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발 레이저인데 얘는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전지를 넣었습니다. 전용 전지를 넣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247g입니다. 많이 차이 나죠. 거의 100g 정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130에다가 배터리 넣었을 때 150이라고 유추해도 100g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질감 자체도 무시 못합니다. 무게뿐만이 아니라 이 질감이 메탈 질감입니다. 진짜 메탈 질감.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 딱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외형상으로는 얼마만큼 고객님들한테 이게 차이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영상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품을 딱 보면 두 개가 다릅니다. 만져보면 벌써 얘는 바디 자체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능이 또 다릅니다. 보통의 AM팩 같은 경우는 또는 그 레이저 지시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총용 레이저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가시광선 레이저가 있고요. 한쪽에는 라이트가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레이저 지시기 자체가 원래 이렇게 라이트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사시고 나서 라이트는 어느 쪽에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라이트는 원래 없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원래 일반적으로 두 개의 레이저 포인터 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부를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한쪽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건 가시광선용 레이저 포인터 출구고요. 즉 빔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고객님들 보기에는 반대 방향이겠죠. 하여튼 이쪽에 있는 건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 레이저 포인터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달라요. 그럼 적외선으로 된 것도 출력이 된다는 겁니까? 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야투경을 사용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야투경이 훨씬 비싸죠. 그래서 사실 야투경 자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 IR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개의 실물적인 기능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재현한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재현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뒤에 보면 셀렉터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뭐 손 따라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디다가 스위치를 놔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중에 쓰는 건 사실 IR이라고 되어 있는 거, I.R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쪽으로 셀렉터 돌리시면 안 돼요. 네, 그건 하나도 안 보여요, 눈에. 이쪽에서 쏴주는 출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광선 쪽을 써주는 겁니다. 눌러보면 에어 스위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보이시죠? 이렇게 빛이 나오죠, 레이저 포인터가. 그리고 다시 위 스위치를 누르면 꺼집니다. 그래서 에어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에어 스위치는 저는 잘 안 써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킬 때 그냥 손으로 눌렀다 껐다 하기 때문에 얘는 잘 안 쓰고요. 필요하신 분들 쓰시면 됩니다. 포함은 되어 있으니까.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쪽 계통에서 오래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도트 사이트를 거꾸로 달거나 심지어 이오텍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점이 찍히거나 또는 스코프 십자선이 나오거나 영상상에는 막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IR 레이저 포인터 또는 뭐 이런 디발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것들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실물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물에서 실전 사용해서 이게
가시광선 레이저를 영화 같은 데 보면 키고선 막 안쪽으로 건물 하나 막 들어가면서 막 가시광선이 쫙 가시광선 레이저가 막 빨간 색깔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꽂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막 주인공이 막 총 맞아서 이렇게 걸레짝돼서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요. 예, 모르겠어요. 뭐 가시광선 일부러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뭐 경찰 특공대에서 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은밀하게 작전을 하는 뭐 특수작전, 일반적인 많이 보셨던 특수작전 같은 데서 야간에 침투하는데 가시광선 레이저를 막 켜고 들어가면서 골목을 막 간다? 그러면 나 좀 있으면 올 거니까 좀 있으면 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시광선 레이저는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실전에서 사용은 안 하고 적외선 레이저를 보통 쓰게 되죠. IR 버전을 쓰게 되는데 IR 레이저를 쓰게 되는데 IR 레이저는 야투경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보시자면 이런 거죠. 야간 작전에 들어갔을 때 이 레이저 포인터를 놓는다 하더라도 가시광선을 켜는 게 아니라 IR을 켜고요. 그 다음에 야투경을 내리고 도트를 보는 건 아닙니다. 사실 도트를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도트가 야투경하고 이렇게 맞닿아 버리기 때문에 조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IR 레이저를 킨 상태에서 야투경을 내리고요. 그러면 야투경으로서 IR 레이저가 쭉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IR 레이저를 조준해서 타겟을 놓고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저블 레이저, 즉 VIS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가시광선 레이저는 언제 쓰냐? 0점 잡기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야투경을 내리고 매번 0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레이저로 먼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제 상식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가시광선 레이저는 0점 잡기 위해서만 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조하시고 영점 조절기가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레이저의 상하 조절, 좌우 조절이고요. 이 상하 조절, 좌우 조절 하실 때는 조이다가 너무 쪼여진다 싶으면 더 조이면 안 돼요. 그리고 풀다가 너무 헐겁다 싶으면 더 푸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망가질 수 있고요. 이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못 합니다. 타입이 QD 타입이라서 원터치식으로 눌러서 그냥 장착하고 눌러서 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서는 깊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조절을 하실 필요 있어요. 일반적으로 피카티니 레일 20mm 레일에 맞습니다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풀어준 상태에서 그리고 레바를 풀은 상태에서 만약에 폭이 안 맞으면 얘를 살짝 반대쪽에서 눌러주면 여기 나사가 튀어 올라옵니다. 보이죠? 그냥 나사가 안 조여져요. 그래서 올라온 상태에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돌려서 좀 조이거나 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신 다음에 다시 원터치식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꽉 타이트하게 잡힐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나사 돌릴 때 반드시 눌러주고 반대로 푼 상태에서 눌러주고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CR123A라는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고요. 리튬이온 전지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앞쪽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이 부분으로 나옵니다. 배터리 방향은 여기 써 있어요. 플러스가 앞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돌려서 풀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CR123A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테스트를 지금 야투경이 없기 때문에 야투경으로서의 그 IR 테스트는 못했고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야투경을 쓸 일도 없고 야투경을 야간전에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투경 자체를 쓰면 좋기는 한데요. 사실 야간전의 매력이 없죠. 야간전의 매력은 진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게임 뛸 때도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뛰어서 우회에서 가정대로 쭉 돌아서 들어가서 같은 편이 아닌 적군들하고 이렇게 옆에 서서 잘 싸우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적군이 그러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두세 명 서 있었는데 아저씨 나가요. 저기에요. 그랬더니 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야간전의 매력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걸 야투경을 내려버리게 되면 사실 야간전이나 주간전이나 차이가 없어지죠. 그리고 사실 뭐랄까요 빈부격차? 일종의 돈 많은 사람은 야투경 내리고 돈 없는 사람은 아이씨 저거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물론 특수부대에서도 돈이 많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쓰고 돈 없는 나라에서는 야투경 없이 바닥을 켜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야간전의 매력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야투경 쓰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에 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치를 비춘다든가 서치 같은 라이트를 강하게 확 비춰주는 거야 이런 건 좀 긴장감을 살릴 수 있고 뭐 야간전에 이런 레이저 포인터를 쓰는 것도 나름 또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선이 막 이렇게 막 가면 왠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레이저 포인터는 사실 일반적인 팀에서는 잘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미지 자체가 눈에 닿았을 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이런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레이저 포인터 쓰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게임에서 허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쓰실 수는 있고, 다만 레이저 포인트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장착하고 0점을 잡고 5m, 3m, 4m에서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0점을 5m 뭐 이런 안쪽 10m 안쪽에서 맞추기가 힘듭니다, 소총에서는. 왜냐면 레이저 포인터는 위쪽에 있고요, 또는 이걸 옆으로 달면 옆쪽에서 바닥 아래쪽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원래 조준기하고의 이 편차를, 시야적인 편차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위쪽에 달았을 때, 소총 위에 달았을 때, 소총 위에 있고 조준기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준점 자체가 그걸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준기는 아래에 있고요, 레이저 포인트 조준기는 실제 우리 조준점 위에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놓게 되면 코앞에서 맞춘다 하더라도 당연히 핫탄이 나죠. 레이저 포인터는 핫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상으로 이렇게 막 들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시려면 가능하면 일반적인 비거리, 사용하는 비거리에서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거리에 따라서 0점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QB 상황에서 많이 쓴다 그러면, CQB 상황이라면 그 거리가 몇 메다인지, 내가 주로 쓰는 거리가 몇 메다인지 알아야죠. 10메다인지 15메다인지. 그래서 그 거리라면 그 거리에 맞추면 됩니다. 물론 10에서 15m면 내가 무슨 정조준에서 뭐 어디 가슴, 팔, 저꼬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략 사람 몸뚱이인데 푹 나오면 그냥 거기 사람 몸뚱이 어딘가에 레이저 포인트가 꽂히면 그냥 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레벨이니까 사실은 이게 0점을 미세하게 막 맞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죠. 깡통 맞추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인 게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대략 얼추 뭐 이 정도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액세서리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다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장착했을 때 무게감이 좀 증가될 수 있어서, 무게감의 부담을 야, 내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싫어, 나 분장 무거워지는 거 싫어, 막 이런 분들은 그냥 레플리카 쓰셔야 되겠죠. 근데 뭔가 좀 진품과에 가까운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작동성 부분에 있어서의, 작동성이라기보다는 내구성, 이런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튼튼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낫습니다, 확실하게.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닝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